대출은 계속 나가고 월세는 못 받고 이러다 진짜 다 잃는 거 아닌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이 무심히 말하더군요. 여보, 지난번에 봤던 그 유튜브 기억나? 초금 하나로 운이 바뀌었다는 그거 해보면 어때? 소금. 설마 그걸로 집이 팔리겠어. 나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이제는 더 잃을 것도 없잖아.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 구석의 종이컵에 소금을 담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제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이듯 기도하듯. 그렇게.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요. 한동안 완전히 조용하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사장님, 그 집 보러 오신다는 분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진심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소금 하나 놨을 뿐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집 안에 소금을 둔다는 건 단순히 행운을 빌어본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운을 바꾸는 열쇠처럼 작용해온 풍수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돈의 흐름이 막힌 듯한 때,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거나 부동산 매매가 전혀 반응이 없을 때, 혹은 집 안 분위기 자체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야말로 소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기운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힘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소금을 둬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라 기운이 머무르고 시작되는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먼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이자 그 집의 운을 결정짓는 입구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간의 에너지가 깨끗하고 맑게 정돈되어 있어야 집 전체의 운이 맑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소금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의 기운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수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즘 일이 안 풀리면 우선 현관 구석부터 정리하고 그곳에 소금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놓는 위치입니다. 절대 정중앙에 두시면 안 됩니다. 기운이 흐르는 중심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운이 더 막힐 수 있거든요. 되도록 신발장 안쪽 혹은 콘솔, 테이블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 소금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자기 단지에 담으면 가장 좋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종이컵도 괜찮습니다. 단, 종이컵을 쓸 경우엔 너무 얇거나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약간 튼튼한 종이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깨끗한 상태로 정갈하게 두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기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현관에 소금을 두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정리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단지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서서히 풀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시고요. 물론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이 단순히 부적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운을 정돈하는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이어 두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여러분,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 주방은 그 집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머무는 핵심 공간입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 기억나시죠? 부엌이 밝아야 집안이 편안하다. 이건 단순한 생활 지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풍수적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물은 생명력과 순환을 의미하고 불은 에너지와 번영, 열정을 상징하지요. 이 두 가지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그 집은 건강하고 넉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방이 항상 어둡고 물이 고여 있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그건 재물의 기운이 막혀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아주 잘 해냅니다. 찬장 안쪽 혹은 싱크대 아래 서랍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종이컵 하나 정도의 소금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정성껏 소금을 놓는 것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가 훨씬 가볍고 환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고 이상하게 가게 분위기까지 침체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주방 안에 소금 두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손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풍수가 단지 미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정리하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은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청소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화장실이 금전운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화 작용을 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기운이 무거워지고 탁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공간에는 반드시 소금을 두어서 탁한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예를 들면 수납장 안쪽이나 세면대 아래 같은 곳에 소금을 두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화장실의 습도 때문에 소금이 빠르게 눅눅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공간보다 더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장실 소금을 새로 갈아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그 빈도를 조금 더 자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변기가 자주 막히고 가족들끼리 이유 없이 자주 다투게 되고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소금 이야기를 듣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 어머님은 화장실 수납장 속에 소금 하나를 놓은 뒤 일주일 만에 그 묵직했던 기운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면 누구보다 먼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떤 소금을 써야 하나요? 맞습니다. 아무 소금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자연에서 온 기운이 살아있는 소금을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일염을 권해드립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두어 자연의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낸 소금입니다. 인위적인 가공이 거의 없는 만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자연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있는 소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힘도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기운도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천일염이 없다면 핑크 솔트나 히말라야 암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금들은 오랜 시간 동안 땅속 깊이 쌓인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너무 정제된 소금이나 화학 처리된 소금은 그 기운이 약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풍수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소금을 담는 그릇은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일까요? 흙은 땅의 기운을 품고 있고 불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란 그 두 가지 요소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말하자면 하늘과 땅, 사람의 정성이 모두 담긴 그릇이에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도자기를 기운을 품는 완성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단지나 작은 항아리 형태는 그 자체가 기운을 담고 유지시키는 용기이기 때문에 소금을 담기에 아주 적합하지요. 그런데 혹시 도자기 그릇이 없으시다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 유리, 금속, 플라스틱보다는 종이컵처럼 자연 소재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종이컵은 재질 자체가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단지가 없더라도 종이컵에 담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단, 여기서 한 가지. 너무 얇고 흐물거리는 종이컵보다는 약간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또한 가능한 한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도록 새로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뚜껑의 유무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뚜껑이 있는 단지라면 소금을 너무 가득 담기보다는 절반 정도만 담는 것이 좋아요.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데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오히려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뚜껑이 없는 그릇이라면 넉넉하게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소금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적당히 담는 센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을 여기저기 두는 것이에요.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기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하나,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너무 많으면 기운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의 힘이 약해지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을 옮기거나 새로 둘 땐 꼭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몰 이후는 기운이 가라앉고 정체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 소금을 움직이면 기운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풍수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한번 마음먹고 소금을 놓을 때는 내가 지금 집안의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는 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도 알았고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갈아줘야 하느냐, 그리고 쓰고 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금 풍수에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금의 교체 시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혹은 명절이나 절기를 기준으로 교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같은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에 맞춰 소금을 새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이런 날들은 원래부터 집안의 흐름을 정돈하고 새롭게 세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되거나 부동산이 안 팔리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잦고 일이 자꾸 꼬이는 시기라면요? 그럴 때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소금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막힌 운은 정기적인 정화로 조금씩 풀어줘야 하거든요. 이쯤 되면 소금이 언제 바꿀 시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직접 손으로 소금을 만져보세요. 손끝에 축축하게 묻어나거나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소금이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런 소금은 더 이상 좋은 기운을 부를 수 없으니 무조건 바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바로 소금을 사용한 후의 처리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한 번 집안에서 정화용으로 사용한 소금은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소금은 이미 집안의 탁한 기운,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소금을 음식에 다시 쓰는 건 마치 내 몸속에 나쁜 기운을 다시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욕실 청소나 배수구 청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기 안에 소금을 뿌리고 물을 내린다거나 욕실 바닥을 소금물로 닦아낸다거나 그렇게 소금을 활용하면서 기운까지 함께 흘려보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을 버릴 때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넣기보단 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함께 씻어간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천을 하시면서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가령 어느 40대 부부는 소금 교체 후 함께 화장실과 주방을 정리한 날 밤에 오래 미뤄졌던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치운 것뿐인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게 일이 풀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집니다. 소금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기운을 깨우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모이고 흐름이 바뀌고 어느새 인생도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혜순 씨처럼 뭔가 막힌 듯한 기분을 안고 계신 분들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올 줄을 모르고 괜히 집안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뭔가 큰 변화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늘 거창한 데서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현관 구석에 조용히 놓인 소금 하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밤새 잠들어 있던 기운을 살며시 흔들어 깨우는 행위와도 같아요. 그릇에 소금을 담는 순간 우리는 나의 공간에 정성을 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삶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죠. 그걸로 진짜 운이 바뀌겠어? 하지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팔리지 않던 물건이 팔리고 무거웠던 집안 공기가 가볍게 바뀌는 순간들. 어쩌면 그건 소금 때문이 아니라 소금을 놓으며 내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의 흐름을 읽는 기술이자 그 흐름을 내 손으로 조금씩 돌려놓는 실천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당신의 집 현관, 주방의 한쪽, 화장실의 수납함 속, 혹은 남서쪽 구석의 작은 공간, 그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오늘 단 한 줌의 소금을 담아보세요. 바라지 않아도 무언가가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찾아온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로 소금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당신의 공간에 좋은 기운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금을 어디에 두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풍요를 불러오는 작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